거실 입구에 다다른 순간 진수는 눈을 크게 떴다. 도연의 팔에 안겨있는 시술복 차림의 서진이 거기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얼음처럼 굳은 표정으로 멈춰섰다. 당신의 아내가 지금 옆집 남자의 품에 안겨 있다면 그 순간을 마주한 남편은 과연 무엇을 먼저 떠올릴까? 분노? 실망? 배신?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날카로운 감정이 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무언가가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의 고요한 확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 여자가 감정과 의무 사이에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이야기다. 이서진, 62, 중년의 여성 이서진. 세월 속에 마모된 결혼 생활, 타인의 손길에만 겨우 숨을 돌리는 일상. 그리고 바로 옆집 남자, 정도연. 그와의 한 번의 터치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전하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날 단지 허리를 풀어주는 케어였을 뿐이다. 하지만 어둠이 내리고 갑작스러운 정전이 찾아왔을 때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자신을 잃는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디딘다. 그렇게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복도 끝에서 아무 예고 없이 돌아온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그 장면을 보았다. 서진의 선택은 과연 실수였을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랑에 대한 뒤늦은 결말이었을까? 독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때 그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다가올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많이 굳어 있으시네요. 여기도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출장 케어를 위해 방문한 바로 옆집. 설마 그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유부녀다. 남편 강진수는 지방 근무 중이라 집을 비우는 날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서로를 멈출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서진, 56, 중년의 어느 고비에 서 있었다. 한때 피부관리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지금은 출장 케어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누군가의 몸을 보살핀다는 일이 내가 혼자인 시간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구실이었다. 그날 저녁 스마트폰에 새로운 예약이 떴다. 요청 항목은 요통케어 60분 코스. 고객 정보를 확인한 순간 서진은 눈을 의심했다. 주소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바로 옆 호실이었다. 동도, 호수도 틀릴 수 없는 번호였다. 거절할 이유를 더듬으며도 무심결에 반지와 케어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가까울수록 더 어색하다. 하지만 예약을 무작정 취소할 수도 없는 일이다. 몇 걸음이면 닿는 거리. 엘리베이터도 필요 없다. 오토록을 지나 그냥 복도를 따라 몇 발자국만. 그런데도 심장이 자꾸만 뛰었다. 호실 번호가 적힌 명패 앞에 서서 멈춰섰다. 정말 이 벨을 누를 건가?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인터폰에 손을 뻗었다. 복도에 가볍게 전자음이 울리고 잠시 뒤 문이 열렸다. 이서진 씨? 문 앞에 선 사람은 옆집에 사는 정도연이었다. 68살.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은 혼자 지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하신 분 댁에 제가 맞으시죠? 아니, 설마 이서진 씨가 오실 줄은 몰랐네요. 순간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예약은 예약이었다. 서진은 짧게 고개를 숙였고 정도연은 조용히 문을 열어 안으로 안내했다. 집 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생활의 흔적은 옅었다. 가구들 사이로 어딘가 비워진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도연은 허리를 짚으며 중얼거렸다. 요즘 계속 아파서 말이죠. 서진은 익숙한 동작으로 접이식 케어 침대를 펼쳤다. 타월과 오일을 차례대로 준비한다. 몸이 기억하는 순서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실례하겠습니다. 손바닥이 도연의 등을 처음 스쳤을 때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오랜 시간 누구의 손길도 받지 못했을 터였다.
그 작은 반응이 서진의 가슴 속에도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말없이 손끝만 움직인다. 도연의 호흡에 맞춰 손가락을 밀어내릴 때마다 체온과 심장 소리가 서서히 전해져 왔다. 시술이 끝나자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그의 미소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서진의 가슴 어딘가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았다.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조금씩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 도연의 예약은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서진은 익숙한 리듬으로 방문하고 익숙한 순서대로 손길을 이어갔다. 무던한 반복 속에서도 그 방 안에는 묘한 평온함이 있었다.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졌네요. 도연은 늘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작은 소리였지만 묘하게 귀에 남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그 말투에 서진은 문득 마음이 놓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처음엔 불편했다. 이웃의 등을 맞고 자신이 그의 몸에 손을 얹고 있다는 사실이 아무리 일이었다 해도 선을 넘게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점차 바뀌어갔다. 도연은 단 한 번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시술을 받고 끝나면 반드시 감사를 전했다. 그런 진중함 속에서 서진의 마음도 차츰 녹아내렸다. 어느 날 시술을 마친 후 도연은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엔 예쁘게 포장된 약과 2개가 들어있었다. 늘 고마워요. 이거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아, 이런 걸 다. 아유, 이런 건 안 주셔도 되는데요. 말을 끝내기 전에 서진의 손끝이 도연의 손과 살짝 닿았다. 정말 찰나였다. 그러나 그 짧은 접촉은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 또각하고 조용한 소리를 울렸다. 그날 밤 서진은 약과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먹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달콤함이 생각보다 짙었다. 늘 먹던 단맛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저려왔다. 그 작은 온기마저 외로움을 더 또렷이 부각시키는 듯했다. 잠자리에 들고서도 쉽게 눈이 감기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도연이 건넨 미소를 자꾸 떠올렸다. 그 미소는 묘하게 오래 머물렀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기억해버린 감정. 남편 강진수는 여전히 먼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통화는 늘 짧았다. 잘 지내? 응. 괜찮아. 그게 전부였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마치 아주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멀고 뿌옇게 느껴졌다. 그래서였을까? 고마워요. 도연의 그 한마디가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저 이웃, 그저 의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였을 터인데 나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생각이 뻗어가는 걸 막을 수 없었다. 가슴 속 물 위에 돌 하나가 또르르 굴러 떨어진 듯 잔잔한 파문이 번져갔다. 그날도 도연의 집안은 조용하고 단정했다. 창가엔 작고 푸른 화분이 놓여 있었고 책장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침묵 속에 어딘가 따뜻한 기류가 감돌았다. 서진은 그런 공간이 왠지 편안했다. 오늘은 어깨가 유독 무겁네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지쳐 있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손바닥에 오일을 펴발랐다. 그럼 오늘은 좀 더 오래 풀어드릴게요. 서진은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어깨에 얹었다. 지그시 눌러오는 감촉. 나이를 먹은 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단단함이 손끝에 전해졌다. 마른 체형이었지만 세월이 새겨놓은 근육의 결은 뚜렷했고 날카롭게 솟은 견갑골의 각도 너머로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체온이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 순간 도연의 숨결이 짧게 흔들렸다. 분명 손이 닿은 건 어깨뿐인데 서진은 왠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만 같았다. 조용한 방 안. 이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서로를 감쌌다. 그 정적 속에서 손끝으로 스며드는 열기가 서진 자신의 가슴도 녹이고 있었다. 왜일까? 이 사람의 체온은 왜 이토록 오래 남는 걸까? 시술을 마치고 도연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문득 서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항상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너무나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다가왔다. 놀람과 동시에 서진은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피하지도 눈을 돌리지도 못했다.
시선이 얽혔고 시간이 멈춘 듯했다. 말은 없었다. 다만 그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한없이 느릿한 시간이 흘렀다. 도연의 이마가 점점 다가왔다. 입술이 닿은 건 아니었다. 그러나 고작 몇 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서진의 가슴은 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안 돼. 머릿속은 그랬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거리를 유지한 채 도연은 천천히 팔을 그녀의 등 뒤로 감았다. 그 따뜻한 팔이 등을 감싸는 순간 서진의 심장이 뜨겁게 고동쳤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복도 건너 옆집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도연은 천천히 팔을 풀었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혹시 부담스러우셨다면 미안합니다. 아니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도 작고 떨려서 입 밖으로 나온 게 맞는지조차 헷갈릴 정도였다. 현관문을 나서자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발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게 분명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설렘이나 외로움이 아니었다. 이제 멈춰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대로 끝내기 싫다는 감정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되어 서진은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졌던 따스함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듯 가슴 한켠에 맴돌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강진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쪽은 어때? 단 한마디. 서진은 짧게 대답했다. 별일 없어. 진수는 곧장 출장지에서의 업무 얘기로 넘어갔다. 여긴 인력이 부족해서 당분간은 집에 못 갈 것 같아. 그 말투엔 예전의 온기 같은 건 없었다. 생활을 위한 말임은 이해했지만 부부의 대화라기보다 그저 메신저를 통한 일정 공유에 가까웠다. 건강은 괜찮지? 응, 괜찮아. 그걸로 끝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이상할 만큼 멀고 낯설게 느껴졌다. 전화를 끊자 방 안의 정적이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TV는 꺼져 있었고 스마트폰의 알림도 울리지 않았다. 서진은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가슴 어딘가가 텅 비어 있는 느낌. 시선은 허공을 헤매며 무언가를 더듬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득 도연의 손바닥 온기가 다시 떠올랐다. 그 따뜻함, 그 확실했던 감촉이 왜 이토록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까?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조용히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서진은 몸을 뉘고 이불을 덮었지만 눈은 감은 채로 손끝을 가슴에 가져다 댔다. 분명 자신의 몸에 닿아 있는 손인데 떠오르는 건 도연의 손이었다. 등을 감쌌던 넓고 조심스러운 손바닥,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던 힘, 무언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던 그 시선까지 모두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다짐해도 감정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숨이 가늘게 새어나왔다. 작고 흐릿한 한숨이 이불 속의 고요를 흔들었다. 혹시 지금 이 소리가 옆집까지 들리면 어쩌지? 그런 생각에 잠시 몸이 굳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이 오히려 마음을 더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열기. 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다. 도연 씨, 작게 속으로 부른 그 이름이 가슴 안 어딘가에 조용히 울렸다. 이윽고 호흡이 차분해지고 서진은 긴장을 놓았다. 젖은 눈가를 손등으로 닦고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죄책감과 안도가 뒤섞인 마음. 그 밤에 잠은 깊지 않았지만 묘하게 달콤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 덮여 있었다. 정오가 지나자 비는 실처럼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고 해가 기울 무렵 아파트 전체는 눅눅한 습기와 함께 잠잠한 기운에 잠겼다. 서진의 휴대폰에 예약 알림이 떴다. 보낸 이는 정도연. 날짜와 시간만 적혀 있을 뿐 어떤 말도 덧붙여지지 않았다. 늘 그러하듯 그는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사람이었다. 서진은 천천히 케어 가방을 메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비 냄새가 배어든 축축한 공기가 피부를 감싸듯 번져들었다. 문 앞에 도착해 인터폰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다. 짧은 눈인사만 오갔고 그 안엔 어색함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늘 하던 대로 접이식 침대를 펼치고
정돈된 손길로 타월과 오이를 준비했다. 도연은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허리뿐 아니라 어깨까지 묵직하다는 몸짓이 느껴졌다. 서진은 조용히 오이를 손에 덜어 그의 등을 따라 천천히 손을 내렸다. 살짝 마른 몸에 남은 근육의 결이 손끝에 고스란히 전해졌고 오래된 체온이 손바닥 아래서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 감각은 서진의 가슴 어딘가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지금은 일이다. 그렇게 다짐하며 그는 어깨에서 허리까지 부드럽게 압을 가하며 손을 움직였다. 그 순간 방 안에 불이 꺼졌다. 외부에서 번개가 스치고 복도의 비상등만이 희미한 붉은 빛을 남겼다. 어둠은 순식간에 거리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도연이 중심을 잃고 서진 쪽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의 어깨가 스치자 짧은 정적이 흘렀다.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둠이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선을 흐리게 했고 그 감정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았다. 그 짧은 접촉은 예상보다 가까웠다. 익숙한 듯 낯선 온기가 어깨를 타고 퍼져나갔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조용히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이 숨결이 닿았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감정은 천천히 깊어졌다. 서진은 그 따뜻함을 밀어내지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그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멈춰 서 있었다. 잠시 후 비상등이 켜졌고 두 사람은 천천히 떨어졌다. 말 대신 시선이 오갔고 온몸에 남은 체온은 아직 식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서진과 도연의 관계는 조용히 계속되었다. 예약 알림은 더욱 자주 도착했고 시술이라는 명목 아래 그들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내 희미해지고 사라졌다. 서진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마음이 조금씩 무뎌지고 있다는 것을. 그 무렵 강진수는 예정보다 일찍 출장지를 마무리하고 연락도 없이 아내를 놀래켜볼 생각에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순간 그는 낯익은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서진이 요즘 옆집을 자주 드나든다는 말. 서로 아주 다정해 보였다는 말. 그 한마디에 진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 짧은 순간 마음속에 불쾌한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아주머니는 짧은 눈치를 보더니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그 몇 마디의 말은 진수의 가슴 한켠에 작고도 날카로운 가시를 남기고 지나갔다. 의도치 않게 꽂힌 의심은 쉽게 뽑히지 않을 불길한 예감으로 자라기 시작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익숙한 가전소리도 발소리도 없었다. 거실과 침실을 지나며 불을 켜보았지만 모든 공간은 비어 있었다. 진수는 정장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식은땀을 닦았다. 차가운 감각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퍼져나갔다. 막연한 불안은 생각보다 더 선명한 형태로 그의 귀에 닿았다. 무언가 억눌린 듯한 소리, 숨죽인 목소리, 너무도 익숙한 분명히 아내의 목소리였다.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는 벽 너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옆집, 정도연의 집. 순간 진수의 등줄기를 따라 냉기가 흘러내렸다. 현관 앞에 멈춰선 그는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문고리에 손을 대려다 말고 다시 움츠러들었다. 인터폰을 누를까 아니면 그냥 돌아설까. 복잡하게 얽힌 생각들이 가슴속에서 뒤엉켰다. 복도에는 비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 사이로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무겁게 울렸다. 그리고 그 방에서 새어나오는 그 낮고 억제된 소리는 의심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조용히 진수의 마음속에 내려앉혔다.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던 진수는 결국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인터폰을 눌렀다. 짧은 전자음이 복도에 퍼졌지만 안쪽은 아무 기척도 없었다. 한 번 더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반응은 없었다. 손이 문고리를 향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러나 미세하게 열려있는 창문 너머로 익숙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진수는 주저하며 다시 인터폰을 눌렀다. 아무런 응답이 없자 점점 가라앉는 마음을 부여잡고 돌아섰다. 문이 밀리며 열렸다. 안에서는 은은한 조명과 아로마 향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복도 끝 거실 쪽 어딘가에서 또렷한 숨소리가 들렸다. 억누른 듯한 그 소리. 그리고 분명히 서진의 목소리였다.
머리는 따라가지 못했지만 두 다리는 이미 그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진수는 조심스레 거실 입구로 다가섰다. 그곳에 서진이 있었다. 시술복을 입은 채 정도연의 팔에 조용히 안겨 있었다. 조명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고요하게 멈춰 있었다. 그 광경 앞에서 진수는 숨을 삼켰다. 충격보다 먼저 밀려온 건 이상할 정도의 허무였다. 아내의 표정 속엔 분명히 자신이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밤 진수는 아무 말도 없이 다시 지방으로 향했다. 이별의 말조차 남기지 못한 채 마음은 벌써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충격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이상할 정도의 허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날 밤 진수는 아내를 향한 말 한마디 없이 다시 지방으로 돌아갔다. 이별의 말조차 남기지 못한 채 묘한 공백 속에 사라졌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서진은 마치 세상의 색이 빠져나간 듯한 감각 속에 갇혀 있었다. 청소기를 돌려도 냄비에 국을 끓여도 손끝에 닿는 것은 공업뿐이었다. 방 안을 맴도는 시간은 이상하리만큼 느리게 흘렀고 식탁 위에 찬 밥조차 무심하게 식어갔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창가에 앉아 지난 결혼 생활을, 그 안에 있었던 따뜻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곤 했다. 서로를 향해 웃던 시절, 어깨를 기대며 함께 봤던 영화, 비 오는 날에 함께 들었던 우산의 소리.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젠 너무도 멀리 있었다. 지금의 둘은 단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 뿐이었다. 더는 이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조용히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자라났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의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문득 옷장을 열고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다. 옷을 하나하나 접어넣으며 책장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의 진수와 자신의 웃음이 담긴 그 사진. 그 웃음이 왜 그토록 멀게 느껴지는지 서진은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고는 조용히 액자를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날 저녁 서진은 조용히 문을 나섰다. 도연의 집 앞에 선 그녀는 한동안 인터폰 앞에서 망설였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을 들어 눌렀다. 문이 열리자 도연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사하려고 해요.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어떤 감정도 과장하지 않은, 그러나 뿌리 깊은 결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더는 숨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하지만 깊이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서진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주소 변경과 간단한 절차들을 마무리했다. 긴 시간이 걸릴 줄 알았지만 모든 건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되었다. 짐 정리를 마치고 문을 나설 때 창밖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서진은 마침내 자신이 걸어갈 길을 택했다. 비난도 수군거림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복도 끝에서 반짝이는 빛이 조용히 그녀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아직 형태를 갖지 않은 미래가 서서히 아주 조용히 그녀의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진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청소를 해도 국을 끓여도 손끝에 남는 건 텅 빈 감각뿐이었다. 하루는 그렇게 흘러가고 또 하루가 흘렀다. 어느 저녁 서진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긴 결혼 생활의 단면들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함께 웃던 시간, 작은 다툼 뒤의 화해, 소소한 저녁 식탁의 풍경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 멀리, 마치 오래된 영상이 속 흐릿한 필름처럼 느껴졌다. 남은 것은 부부라는 이름뿐. 말을 섞어도 시선을 마주해도 서로의 마음은 더 이상 닿지 않았다.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질문 하나가 조용히 울렸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아무도 대신 답해주지 않는 물음. 하지만 그날의 정적과 침묵이 이미 대답이 되어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밑에서 작은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다. 차곡차곡 옷을 개어넣고 서랍 위에 놓인 액자 하나를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자신은 진수와 나란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분명 진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미소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서진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액자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도연의 집 앞. 서진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그가 놀란 듯한 얼굴로 서 있었다. 무슨 일 있나요? 서진은 한 박자 늦게 작게 숨을 들이쉬고 말한다. 저 이사하려고 해요. 여기로요? 도연의 말은 잠시 허공에 맴돌다 작은 미소와 함께 사라졌다. 정말인가요? 네. 더는 숨기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을 좋아해요. 그 밤 서진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모든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고 간단했다.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던 건 마음을 결정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수군거림과 비난이 따라오더라도 상관없었다. 이건 누구의 선택이 아닌 자신이 책임질 삶이었다. 짐을 정리하고 문을 닫았을 무렵 창밖의 비는 이미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붉은 저녁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서진은 창을 열고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는 숨을 이유도 숨길 것도 없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 서진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 길은 후회와 용기가 교차하는 길이었고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묻고 답하며 나아가는 여정이었다. 복도 끝 저녁 햇살이 흔들리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미래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진은 이사 첫날 새 방 안에 낯선 정적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가구는 대부분 익숙한 것이었지만 공간은 전혀 다른 표정을 품고 있었다. 부부로 살아오던 수십 년의 기억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대로 남겨졌고 이제 자신은 전혀 다른 시간 위에 서 있었다. 가끔 진수의 그림자가 떠오르곤 했다. 그가 등 돌려 떠난 날의 침묵. 그 후 단 한 번의 메시지도 없는 거리감. 서진은 알고 있었다. 진수는 말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마음을 닫는 사람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 또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감정을 처음으로 마주했었다. 그리움이 아니라 미련도 아닌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도현과의 관계는 이제는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변함없이 조용했고 성급하지 않았고 그저 서진이 웃을 때 함께 웃었고 잠잠할 때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다. 둘의 시간은 늘 정해진 리듬처럼 흘렀다. 이따금 말없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거나 그의 책장에 꽂힌 오래된 시집을 함께 넘기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서진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이게 행복일까? 정확한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에 스미는 따뜻함이 서서히 그 물음의 색을 입혀주고 있었다. 어느 날 진수로부터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집 남겨둔 거 필요하면 말해줘. 버릴게. 그 말엔 원망도 집착도 없었다. 그저 정리된 마음의 끝맺음처럼 느껴졌다. 서진은 오랜 시간 그 문자를 바라보다 조용히 답장을 썼다. 잘 지내요. 당신도 자신만의 평화를 찾기를. 그날 저녁 창밖 하늘은 맑고 투명했다. 햇살이 도연의 식탁에 비스듬히 스며들고 그 위엔 두 잔의 따뜻한 보리차가 놓여 있었다. 서진은 조용히 컵을 들어 올렸다. 입술을 대는 순간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야 정말 끝에서 시작된 자신만의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았다. 그 계절은 조용하고 무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따뜻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